가족들이요. 이게 한 지붕 안에만 살던 가족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눠져 있는 가족들을 한 나라 한시에 모아서 이제 탈북을 감행해야 되는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우리 북에서는 전화를 이렇게 하면은 그 전화하고 도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하니까 생산물이 좀 잡혔는데 다른 때 봐서는 생산물을 좀 많이 잡았어요. 하니까 어머니 이거 돈벌이 굳이도 있다. 하니까 내려오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막 알았어. 하니까 그게 자 우리 이거 나갑시다 하는 신호였거든요. 우리 물고기 잡은 거 가져와라. 그래 알았어. 아무네. 갈게 하고서 내려가고 그런 방법으로 해서 내려갔어요. 바닷가로. 네. 자, 그래가지고 지금 그 암고라고 해야 되나?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2023년 5월 6일 뚜루루루 이혁 씨한테서 전화가 걸려와요. 어머니가 전화 받습니다. 그랬더니 드디어 이혁 씨가 수학이 너머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오늘따라 고기가 많이 잡혔네요. 뭐가 잡혔는지 한번 와서 보세요. 아, 드디어 그날이구나. 라고 결심을 하신 다음에 그래, 가자. 그래서 이제 이혁 씨의 집이 있던 이제 강령군이죠. 강령군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가족이 두 개의 쪽으로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진 다음에 몸을 숨겼는데 일단 인근 보리밭에는 이혁 씨와 아내, 아이가 숨어들었고 또 이혁 씨의 사돈, 또 이혁 씨의 어머니, 그리고 또 아내 미령 씨는 또 근처 바위돌에 몸을 숨겼다고 합니다. 드디어 계획이 실행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9식구가 모였습니다. 네. 이제는 또 난관이 앞을 기다리고 있죠. 일단 배에 타야 됩니다. 그 배를 타고 남한까지 항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한을 향한 탈출의 대항로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선은 남쪽으로 향합니다. 내려오자마자 위기에 또 봉착을 합니다. 바로 북한군 추격이 붙어버린 거죠. 어떻게. 추격이 붙자마자 일단 그 이혁 씨는 선실에 들어가서 추격이 붙었다! 고함을 치고 일단 이 배의 스피드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배에 있는 짐들 하나, 둘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바다로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머니 정말로 이제 위기의 순간인데 추격이 붙었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본으로 넣고 말한다면은 야 이거 이젠 일 났구나. 이제는 딱 그저 이젠 잡히는 수밖에 없는데 잡히면은 안 된다. 죽어야 된다. 잡히면은 죽어야 된다. 죽어도 또 그저는 못 죽잖아요. 하니까 우리 아들이다 위에서 반드시 이제 싸움을 할 거야요. 싸움을 하면은 남자들만 싸우라고 하겠나? 하고 우리도 뭘 어떻게 더역을 해야 되겠는데 너무나도 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맞다들리면은 하다못해 고춧가루라도 뿌려야 되겠구나 하고서 양편 주문에다가 고춧가루를 주문에다 였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서 만약에 너도 자 어쨌든 오기만 해보라. 오면은 우리 아들이 다 붙어 저기 할 때 그거라도 뿌려야 되겠구나. 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고춧가루를 양편 주문에다 였고 그러고서 떠났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네. 뭘 못하겠어 사실은. 아니 그때 임신 상태셨잖아요. 근데 임신 상태이기도 하고 저는 그냥 배 타자마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멀미를 해가지고. 근데 남편이 북한군이 그 추격해 온다 하면서니 그 엔진을 높이 올리는 거예요. 하니까니 그 매연 냄새가 막 들어와가지고 그냥 눈만 뭐 그냥 돌아가지 그냥 늘 처분해가지고 죽이가시면 죽이고 뭐 살리가시면 살리고 아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깜깜하지. 씨앗 네. 둘 데 없으면 멀미 더하지. 네. 저 아래 딱 들어가 보니까 그 후레쉬를 탁 켜서 탁 보니까 비춰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그냥 바지로 옷을 상대방 목에다가 잔등에다가 다 토한 거예요. 그냥 해가지고 그냥 난장판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들 그냥 이렇게 배 처음 탄 사람들. 다 현지인들이다라니까 배를 수없이 타본 사람들이니까 난 멀미 안에 자신있어 이런 생각이고 또 우리 어머니 역시 배를 수없이 경험해본 분이니까 멀미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배 타도 배멀미 난 졸업했어 이랬거든요. 어머니도. 네. 그러니까 그냥 탔는데 이게 매연이 안으로 이게 환기가 잘 안 돼가지고 다음에 오바이 탄 거예요. 그냥. 아유 한 사람이 토하잖아? 같이 토해. 맞아요. 조금 반사로 다 토해요. 다 토해. 바로 나오니까. 아니 구명조끼리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구명조끼는 항상 배가 어업 활동을 하려면 국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몇 명 탑승하는 배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만큼
예비분까지 구명조끼가 무조건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게 실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야. 이제 추격을 받으면 안 되겠다 싶을 만한 상황이 되면은 지금 물살 방향이 그때 사리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남쪽 방향으로 물살이 세게 흐르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더구나 그게 한참 우리가 달려나간 상태니까 지금 여기서 모두가 다 구명조끼를 입고 손에 손전등 하나씩 휴대하고서 물에 떨어지면 물살 따라서 남쪽으로 흘러내릴 거고 예를 들면 넘었으면 손전등 가지고 신호만 하면 해경이 구조할 거다라는 그런 판단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마음을 먹고 거기 뛰어들어와서 짐 다 버리다 못해 버리다가서 구명조끼마저 콕 쏟아서 쏟고선 집어가지고 여자분이 다 뿌리면서 입어가면 다 던진 거예요. 던지고선 조금 있다 돌아보니까 그냥 입지도 않고 다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죠 지금. 근데 구명조끼를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가 제일 초타게 타고 있었고 그리고 내 생각에는 뭐 임신한 여자 이제 뭐 배 경험은 없지 뭐 유황장하고 이런 상태인데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치. 다른 사람들은 그나마 뭐 헤엄도 칠 줄 안 다음에 뭐 이모저모 경험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한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입질을 못 하고 있으니까요. 구명조끼를 막 강제로 입혔었는데 그냥 시체한테 다 입히는 수준으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막 입혀가지고 지퍼 막 올리고선 그다음에 이거 다 해주고선 그다음에 뛰어나왔죠. 난 또 와서 또 나는 누군가를 돌봐줄 조건이 안 되는 게 우리 동생 옆에 서가지고 그래도 이것도 힘이 대주고 해야 되니까요. 뛰어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아니 계속해서 저희 엄마가 그냥 저 나쁜 X 죽일 저를 엄청나게 욕을 한 거예요. 그냥. 엄마 구명조끼 해줬겠지. 엄마는 안 해주고 죄송하게 엄마한테는 못 해줬거든요. 엄마는 안 해줬어. 아, 이런 불황당 같은 엄마 아들. 아니죠? 안 해주더라고요. 야. 그 들어와서 적게 입으라고 하는데 우리 아들이 들어와서 며느리 입혀주더라고. 그래서 나 속으로 아 이제 며느리 입혀주고서 나도 입혀주고 나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또 입혀주더니 훌렁하니 그냥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리 치사할 게 어디 있을까. 제 섹시한테만 입혀주고 그냥 나가고 마누나. 그래서 다시 그런 상황이 온다면 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어디로 나가려고? 아니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 굉장히 배신감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키워주고 이렇게